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일본으로 가시고 우리 아들들을 버린 거죠. 군 통속권자가. 그래서 저는 그게 계속 한이 많이 남아있어요. 저한테는. 대표님하고 만나서는 또 얘기 좀 잘 나누셨어요? 네, 얘기를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네. 대표님이 또 저한테 그렇게 신경을 제가 이제 그 실장님 모시는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실장님께서 저희 회장님을 많이 생각하신다 대표님에서 너무 네. 감사하다. 제가 사실 이제 혼자 되고 나서 이렇게 왜 여자들은 사실 이제 울타리가 이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생기고 나면은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도 받고 다 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울타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공격이라든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 뭐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뭐 동거한다, 돈을 가지고 뭐 사라졌다, 뭐 이런 별의별 얘기를 많이 듣고 살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대표님께서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위안을 주신다고 할까요? 네. 어른이 저를 이렇게 뭐랄까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저도 주변에 많지만 특히 이제 한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제 주변 분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분이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학폭 피해자 사건들을 많이 네. 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이상해요. 네,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 이상한 동측이야, 문화가 동측이야. 흐르고 있고 계속 피해자에 대한 뒷말을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피해자들을 2번, 3번 죽이듯이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대표님은 그런 면이 전혀 없으신 분이죠. 어제 대표님 만나 뵀을 때 그 뭐 사인 같은 거 받으신 거 있죠? 네. 네. 책이 나오자마자 첫 번째 책으로 쓰신 거래요. 네. 저 주시려고. 아. 그래서 진짜예요. 했더니 진짜로 첫 번째 책이요? 세 번째 첫 초판. 초판 1세다. 일세예요. 맞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저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너무 감명 깊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문구가 저는 마음에 많이 그쵸. 와닿았어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김한ning 여사님께 안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아. 물론 많은 정치인들 분께서 우리를 챙겨주신 분도 계시고 케어해주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이 책을 저희 집 가보로 제가 대대로 이제 모시고 갖고 있으려고요. 진짜 이렇게 안보를 목숨처럼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정치인이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 이제 그런 시대가 왔나 보다. 이제 그런 시간대가 왔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정치인들이 원래 이런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네. 안 그래도 이제 저 메시지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가 이제 됐어요. 이 메시지가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과는 달리 조금 진정성이 있는 발언으로 굉장히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진정성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였고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저랑 이제 꾸준하게 이제 연락을 이제 계속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23년 동안 많은 정권이 지금 6번째의 그 정치인들을 다 만나면서 네. 겪었던 바는 그땐 제가 되게 어렸어요. 제가 이 2002년도가 제가 28살이었어요. 28살. 네. 20대 네, 후반에 20대 후반인데 네. 제가 뭘 알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뭘 알고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도 좀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네. 물론 신경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기뚱으로 네 알겠어요 이러고 이제 헤어지신 대표님도 계시고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 하나하나 그 워딩 자체가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꼭 건강 챙기셔야 됩니다.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뭐 이렇게 쉬어가면서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시지만 주기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워낙 바쁘신 분인데 아무리 뭐 지금 직함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근데도 잊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감명 깊었고 제가 처음으로 감명 깊었던 거는 서해 수호의 날 만났어요. 예. 대표님은 우리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천안함만 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천안함 쪽 가서. 네. 그래서 천안함 쪽 가셨다가 이제는 그 우리 생존자들 그 앞줄에 앉으셨거든요. 그래서 생존자들하고 인사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얘기 나누시길래 제가 쫓아갔어요. 여기는 제2연평해전 그 윤영아 소령 동생분이시고 이렇게 다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상국 상사 아내 되는 사람인데 했더니 그러냐고 그러시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제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좀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바로 그래서 연락 주세요. 그래서 연락처를 명함을 주십시오 했더니 명함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제 핸드폰을 빼서 달라고 하시더니 번호를 누르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선했어요. 되게 신선하고 진짜 이분은 관심이 있으신 건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니까 전화번호를 주시 혹시 전화번호 잘못 준 거 아닌가? 뭐 예전에는 잘못 찍어주신 분도 잘못 주신 분도 계셔가지고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받자마자 카톡을 딱 했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바로 답변이 저라고 그래서 진짜구나. 이 부분이 있네. 라서 되게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가 화려하지는 않은데 네. 굉장히 드라이하지만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화법을 맞습니다. 좀 구사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가 2002년 월드컵이잖아요. 네. 저희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저는 그때 길거리 응원 맨날 했거든요. 맨날 그렇죠. 그 비더레즈 티 입고 붉은 악마. 네,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날도 공연을 보면서도 이게 마음이 되게 저기를 한 게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들이랑 이 공연의 그 내용들 유가족들의 이야기가 이게 겹쳐 돌아가잖아요. 회장님의 역을 하시는 분이 한상국 상사랑 회장님이랑 이렇게 소주 한 잔씩 하다가 한상국 상사가 뭘 가져올게 하고 가고 회장님이 혼자 시간이 바뀌면서 혼자 앉아 계신데 월드컵 중계가 2022년 손흥민, 황희찬 중계가 이렇게 나오는 네.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회장님 역에 해당되는 그 배우. 여배우분이 그 라디오를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약간 감정이 오는데 그 라디오를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데서 약간 마음이 진짜 그쵸. 좀 그렇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게 우리는 월드컵은 다 기억을 해요. 연평해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나도 잊어먹고 있었던. 내가 그게 제가 너무 그때 진짜 빵 하고 울음보가 터지다. 이게 연극이 너무 잘 만든 게 조금씩 이렇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확 터뜨려 있는데 그 장면이랑 그 주시은 소위 임관하는 장면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날 집에 와서 3월 1일 날 뉴스를 보는데 주시은 소위가 임관했다라는 뉴스가 바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인상적이라서 제가 그날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축구 영웅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있었구나. 소홀했죠. 저희 거기서 한마디 말씀을 좀 보태자면요. 그 축구 그때 2002년 월드컵 때 그 축구 임원단부터 선수들까지는 다 훈장이 그 체육인들은 두 번째 걸 받았어요. 근데 저희는 4, 5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받을 수 있냐 해달라. 근데 한 번 나간 훈장은 다시 반납할 수도 없고 다시 줄 수도 없다. 새로 다시 주면 모를까.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 아프고 굉장히 속상한데 그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거 하나만 빼놓고는 제가 원하는 대로는 다 이루어졌어요. 회장님이 그러한 영웅들의 예우나 처우를 높이시는데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꼭 한번 그래도 네.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어떤 이런 도발이나 어떤 군사적인 공작에 의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꽤 많죠. 근데 유난히 좀 제2연평해전에 대해서는 어떤 예우나 이런 처우에 대한 격하 시도가 여러 번 있었고 네. 이런 거를 공론화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좀 공론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회방하는 시도들이 많았는데 저는 제 짧은 생각에는 그때 일어난 일이 이제 그 DJ 정부 때잖아요. 네. 그 DJ 그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햇빛 전체 내세우셔서 우리가 문민정부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 북한하고 웬만하면은 이제 부딪히지 말자라는 게 그 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민간인들이 오지도 못했어요. 장례식에 오게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막 이렇게 계속 그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딱 정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때 마침 또 노벨 평화상을 이제 그뭐 수상한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고 북한하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부딪히지 않으려고 했던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조용조용. 거기다가 이제 큰 월드컵이라는 그 나라의 경사가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이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일본으로 가시고 우리 아들들을 버린 거죠. 군 통속권자가. 그래서 저는 그게 계속 한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무마시키려고 북한하고 아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햇빛 정책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 이런 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더 축소되고 북한이 실수로 넘어온 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뭐 우리 어선 때문이다. 그다음에 뭐 누구 때문이다. 막 계속 그렇게 막 우리 국민한테 잘못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떠넘겼었어요. 그 당시 때. 북한의 책임 소재를 좀 회피하려고, 약화시키기 약화시키려고. 위해서. 예, 네. 예. 근데 저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명칭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이제 이건 아니다. 왜 우리 책임이냐? 쟤네가 넘어온 거잖아, 분명히. 우리 NLL은 우리 선이지 그쪽 선이 아닌데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막 따라다니는 그 저기도 있었었어요. 근데 저를 이제 따라다니는 미행하거나 감시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았었어요. 제가 정운장교회 노무현 정부 말기에서부터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그때는 이렇게 별로 안 다뤄지다가 이명박 정부가 넘어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다뤄지기 시작을 네. 했죠. 좀 더 조명을 받기 시작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 천안함 사건이 있고 나서 이렇게 그러면은 순직이 아니라 이제 전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사 그러면은 앞에 있었던 국지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전사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은 제일 가까웠던 건 96년도니까 거기부터 해주라서 그쵸. 그분들도 전사로 바뀌었어요. 그게 회장님이 하셔서 이렇게 바뀐 거였대요. 뭐 얘기를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얘기를 많이 네. 했었어요.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 국지전에 있었던 분들 다 해줘라.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 지키다가 그렇게 가신 분들인데 그러면 다 해줘야 되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국방부에서. 좀 몇 년 지나서 이제는 그분들도 이제는 전사자로 이제 됐고 그다음에 좀 큼직한 것들은 좀 아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살아계신 장병들 보면은 몸에 파편을 갖고 살아요. 건들면은 잘못해서 수술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해서 건들지를 못하는 것들이 몸을 갖고 살아요. 네. 그리고 박동엽 병장이 이제는 의무병이었는데 그분을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모시는데 화장을 하니까 그 포탄이나 그 철갑탄 걔네들이 파편들. 철갑탄을 쳤어요. 그 파편이 3kg가 났어요. 3kg가. 몸속에 몸에 다 몸속에. 박힌 거야. 3kg가 났어요. 그래서 참 그래도 그분은 이제 살려고 의지가 있었는데 이제 9월 달에 가셨죠. 예, 병원에서. 3개월 정도 병원에서 계시다가. 계시다가 서 진짜 너무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눈물을 안 날 수가 없지만 예. 어쨌든 그분들의 희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은 우리가 평화롭다 하는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었기 네. 때문에 더 조명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쟤네들은 믿을 수가 없다. 북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준비를 할 건 준비를 하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제가 계속 말씀은 드리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생각은 또 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